테슬라 소식입니다. 하락에도 매수세 주가 전망 장밋빛.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가가 연일 하락세다. 그럼에도 서학개미는 여전히 테슬라의 러브콜을 보낸다. 전체 해외 주식 중 매수 결제액이 제일 크다. 보유 금액으로 따져봐도 테슬라 인기는 압도적이다. 2월 22일 기준 국내 투자자는 테슬라 주식 125억 6,600만 달러어치를 보유했다. 해외 주식 보관 금액 1위다. 2위 애플에 비해 2배 이상 큰 금액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테슬라 강세론자는 많다. 이들이 주가 하락에도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독보적 기술력.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등 주요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했다고 평가받는다. 특히 지난해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불거졌을 때 기술력이 빛을 발했다. 테슬라는 반도체 제어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계한다.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가 불거지자 확보할 수 있는 반도체에 맞춰 소프트웨어 버전을 바꿨다. 최근에는 배터리 내재화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양산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증권가는 머지않아 대량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4,680 배터리가 들어간 자동차를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하기 시작했다. 4,680 배터리 수율이 80%까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된다. 양산 시점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궤도에 오른 생산 능력. 2019년 말 중국 상하이 공장이 가동되고 생산 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연간 생산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17년 약 10만 1000대에 불과했던 연간 생산량은 이듬해 약 25만 5천 대, 2019년 36만 5천 대, 2020년 51만 대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93만 대를 만들며 전년도 대비 2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했다. 미국 텍사스, 독일 베를린 공장도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어 향후에도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개선되는 실적.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테슬라는 만년 적자에 시달렸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2020년 영업이익 19억 9,400만 달러, 순이익 7억 2,1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연간 기준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2021년에는 영업이익이 65억 2,300만 달러로 뛰었다. 2021년 순이익은 55억 1,900만 달러로 2020년에 비해 무려 7.7배 증가했다. 매출 역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간다. 2019년 245억 7,800만 달러, 2020년 315억 3,600만 달러, 2021년 538억 2,300만 달러로 늘었다. 영업이익률이 2020년 6.3%에서 2021년 12.1%로 개선됐다는 것도 돋보인다.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 도입. 테슬라는 새로운 기술을 상용화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8월 머스크 CEO는 사내 행사 인공지능 데이에서 AI를 장착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테슬라 자동차 공장에 먼저 투입된 후 활용처를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머스크 CEO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테슬라 공장에서 처음 사용될 예정인데 미국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옵티머스 로봇은 시간이 지나면서 전기차 사업보다 더 중요해질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자율주행 부문에서도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다.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다. 애플 소식입니다. 러시아 은행 제재로 애플페이 서비스 중단. 25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러시아 제2의 은행 VTB 등 주요 은행들이 애플페이, 구글페이 등 주요 결제 서비스를 더 이상 지원할 수 없게 됐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미국 제재 대상에 오른 국내 은행이 발급한 직불카드 이용자들은 더 이상 애플페이와 구글페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러시아 전역에서 기존 방식의 오프라인 카드 결제는 여전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은 또한 소비자들이 해당 카드로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국가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온라인 결제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러시아 은행 직불카드들이 애플페이와 구글페이에서 차단되는 것 외에도 제재 대상 러시아 은행이 관련된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및 루안스크 지역의 애플 스토어와
구글 스토어도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들에 따르면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 침공 첫날 은행에서 코비드-19 발생 이후 최대 규모인 13억 달러가 넘는 현금을 인출했으며 미국 등의 제재가 본격화하면서 은행에서 현금이 급속히 빠져나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우크라 고위급 협상 소식의 상승. 뉴욕 증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상승했다. 25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834.92p 상승한 34,058.75로 장을 마쳤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95.95p 오른 4,384.65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21.04p 상승한 13,694.62로 거래를 마쳤다. 다우지수 상승률은 2020년 11월 이후 최고치다. 투자자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 물가 지표 등을 주시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위해 벨라루스 민스크로 대표단을 보낼 준비가 돼 있다고 크렘린궁이 밝히면서 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로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오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중립국 지위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면서 민스크로 대표단을 보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제재하는 방안을 채택했고, 미국도 유럽 동맹과 함께 푸틴 대통령을 직접 제재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는 지속됐다. 금융시장은 전쟁 공포와 함께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다. 센츄어리 웰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 투자자들이 빠르게 시장에 뛰어들었고, 오늘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그동안 시장은 과매도 상태였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과민 반응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크프라 리서치의 샘 스토발 최고 투자 전략가는 현재 우리는 많은 공매도 투자자들이 쇼커버링을 해야만 하는 안도 랠리를 경험하고 있다며, 하지만 변동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월스트리트는 적어도 가까운 시일 내에 현금이나 국채 대신 주식으로 돌아갈 때라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스포크 인베스트먼트의 폴 히키 애널리스트는 시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면서 연방준비제도로 다시 관심을 집중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근원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가 5%를 웃도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연준의 긴축 필요성은 더욱 강화됐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1월 근원 PCA 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5.2% 상승해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5.1% 상승을 웃돌았다. 1월 근원 PCA 가격지수는 1983년 4월 이후 약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1월 내구재 수준은 전월 대비 43억 달러 늘어난 2,775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0.8% 증가를 웃도는 수준이다.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신뢰도를 보여주는 2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확정치가 62.8로 직전월 확정치인 67.2보다 하락했다. 다만 이날 수치는 예비치이자 월스트리트 전문가 예상치였던 61.7보다는 소폭 올랐다. 경제 지표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준은 오는 3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50bp 금리 인상 기대는 다소 낮아졌다. 미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된 3월 연준의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20%대로 떨어졌다. S&P 500 지수 내 11개 업종이 모두 올랐다. 자재, 금융,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헬스 관련주가 모두 3% 이상 올랐다. 에너지와 부동산 산업 관련주도 2% 이상 상승했다. 항공주도 강세를 기록했다.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술주 전반이 강세를 보였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공정위, 클라우드 시장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급성장하는 클라우드 시장에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 업체의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실태조사를 벌인다. 공정위는 24일부터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사 등 32개 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등 정보기술 자원을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서비스다. 아마존, MS, 셉, 오라클, KT, 더존 비즈온 등이 대표적인 클라우드 업체다. 이번 조사는 우리 산업 내 거래 상황 파악을 위해 서면, 실태조사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른 첫 조사다. 공정위는 급성장하는 클라우드 시장을 기술을 가진 소수기업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 집중으로 인한 경쟁 제약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문제를 선제 포착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먼저 공정위는 주요 32개 클라우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표를 나눠주고 조사를 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사, 판매 파트너사, 클라우드용 소프트웨어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 이로써 클라우드사의 주요 서비스 내용과 매출 규모, 클라우드사와 고객, 영업 파트너사 간 거래 구조, 가격 경쟁 방식 등 시장 현황을 파악할 방침이다. 일부 클라우드 업체는 클라우드 사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 판매하면서 제3자의 소프트웨어도 중개 판매하는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한다. 이때 이들 업체가 심판과 선수의 이중적 지위를 악용한 자사 우대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하는지도 공정위의 점검 대상이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4조 200억 원 수준이다. 연 평균 성장률은 16%에 달한다. 유럽연합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 디지털 시장법안을 제정 중이고 미국 하원이 클라우드 분야의 각종 반경쟁 행위를 분석하는 등 해외에서도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 환경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